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SL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리가 11월에는 이제 75bp 인상 거의 사실상 확정되는 것 같은 분위기고 12월에 과연 얼마나 올리게 될 것이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12월은 50bp로 낮아질 걸 좀 기대하면서 시장 반등했는데 어쨌든 4% 이상의 최종 금리는 기정사실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이미 그 우려감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좀 돌아설 수 있는 걸까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결국 이제 이런 부분, 금리 인상이 이제 여기가 과연 절정론인가, 여기가 마지막 75bp인가라는 걸 놓고, 마지막 결정론이 나올 때는 이제 증시가 급등을 하고, 다시 경기 침체론이 나올 때는 증시가 급락하는 이제 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점도표상으로 보면 우리가 75bp, 50bp 한 4% 중반대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25bp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나왔고,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낮춘 단계를 가야 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증시가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으로 작용할 때는 특히 채권 시장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요동을 치면서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주택과 관련해서 PF 자금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증시에 진짜 가장 크게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채권 시장과 주택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되냐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모기지 금리가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8%에 진입을 했거든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자금 유동상에서 어떤 경색 국면을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불안 요인이 되고 있고, 우리 증시에서도 정부에서 주말 동안 50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역시 이제 미국도 이런 주택시장 관련되어 있는 금리, 채권금리에서 가장 큰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증시를 흔들고 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본다면 결국 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는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시기고, 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투자처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또 반면에 활발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상 절정론이 만약에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절정론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그 활발한 움직임이 과거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그 인플레이션을 상회할 수 있는 자금 이동이 결국 증시로 유입되는 결과가 났고, 이 증시 자금이 유입되는 신흥국 증시 일부와 선진국 증시에서는 상당한 주가 탄력성도 베어마켓 랠리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증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 채권 시장과 주택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 요인, 그리고 반면에 새로운 이제 투자처를 찾는 증시에 유입된 자금, 지금은 이 부분이 교차되면서 증시가 일희일비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분기점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더 나빠진다기보다는 이제 돈이 흘러 들어오는 그 곳이 달라진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어디로 들어오게 될 것인가를 몇 가지 고민을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요즘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워낙 하락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채권 투자하는 거는 주식도 어려운데 채권은 어떻게 해? 라는 생각 때문에 보험주 정도를 좀 눈여겨보고 있긴 한데,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게 지금 좀 바람직한 선택일까요? 어떠세요? 상당히 이제 그 어려운 문제인데, 채권 투자는 주식과 또 완전히 별개거든요. 지금 이제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식 시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적인 투자로 좀 안정적인 채권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의 채권 투자를 보면 두 가지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첫 번째가 이 상품 선택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상품 선택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이제 호되게 당해봐서 아시겠지만, 호수인 채권 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들이 이 고금리 시기에 자금을 잘 유치하지 못하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발행이 되는데, 이런 이제 상품에 잘못 접근하게 되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 동안 굉장히 크게 겪어봤는데, 주식 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상당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리스크인데,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그 LBO라고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LBO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락 시기에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할 때, 그 인수 자금이 좀 부족할 때 인수 대상 기업 안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차입을 통해서 이제 인수합병하는 미국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금리 기준에서는 이 차입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자에 대한 부담 혹은 이제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면서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증권회사에서 이런 회사들을 보통 이제 출원내게 됩니다.
그러면 LBO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 채권을 매도하게 되는데 이 매도가 이제 과도하게 나오면서 사실 이제 주가보다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본다면 지난 이제 2013년도에 그 이제 테이퍼링하고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올라가던 시기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때 뭐 델 같은 그 채권을 본다면 단기간에 17%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만큼 리스크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는 사실 개인들이 상당히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이런 상품 선택에 대한 리스크나 구조적인 리스크가 금리 인상 특히 변동성이 커질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본다면 예전에 이제 과거에 존 템플턴이 얘기했던 주식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이 90% 이상 채권을 넘어가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바닥이다라는 그 논리를 좀 보신다면은 지금은 너무 채권 쪽에 기대감을 좀 키우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 현황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을 발표했고, 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카드 고객들의 이제 그 소비 행태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소비 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실제 상황은 어떤 걸까요? 이제 아멕스가 이제 실적 괜찮게 나왔고요. 다만 이제 대손 충당금 때문에 그 주가는 조금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소비와 관련된 부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둔화되는 과정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차트를 하나 잠깐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의 소매 판매를 좀 보시면은 그 지금 보시는 게 아래쪽으로 뾰족한 부분이 그 팬데믹 때인데요. 저 때를 제외하고 보면 지금 현재 소매 판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착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정해서 보시면 중간에 에스티메이트 돼 있던 그 선을 보신다면 여전히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소매 판매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최근 한 두세 달 정도 보면 빨간 구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꺾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는 소매 판매가 괜찮았는데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고용과 관련 있고 최근 실업률이 3.5% 정도인데 과거에 경기 침체 때 실업률을 본다면 한 6.2%.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고용이 나빠진다면은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지금은 현재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둔화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구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혹시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좀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좀 사도 될까요? 어떨까요? 지금 이제 가이던스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적이 웬만큼 나쁘게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IT 종목이고 IT 섹터는 가이던스가 워낙 낮아서 지금은 괜찮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주가가 급등할 때 보면 상승 탄력이 컸던 곳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와 자동차, 은행 정도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IT 기업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미국에 최근에 이제 미국 그 생산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힘들 때 오히려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생산 기반 시설이 미국에 있고 실적 가이던스가 이미 하향 조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지금 탄력성이 오히려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눈 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최악의 국면에서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관련 업종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고의 한방 매치 포인트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ISL 이지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